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오늘 이제 4월 학력평가, 4월 모의고사가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어제에 비해서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추워지니까 이제 긴장도 되고, 많이 좀 위축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아마 또 4월 학력평가가 제가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이것 자체가 메인은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수능을 잘 치기 위한 거니까 4월 학력평가 내가 시험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여러분들의 기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어느 정도의 실력에 위치하는지만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만 잡으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오늘 이제 4월 학력평가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니까 3월 학평에 비해서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 쉽게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공통 과목에서는 3월 때는 조금 난이도가 높았는데 4월 때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좀 주의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만 좀 뽑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고, 확통, 미적, 기하도 마찬가지로 다 설명을 주요 문항들만 뽑아서 설명을 할 테니까 확통, 미적, 기하는 다른 영상에서 선생님이 따로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통 과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14번, 15번은 설명을 할까 하다가 굳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서 21번, 22번 이렇게 두 문항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뭐 등차 수열과 관련된 문제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 문제를 보시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우리 대칭성을 항상 고려해 줘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훨씬 더 깔끔하고 쉽게 풀릴 거예요. 자, 한번 2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한번 읽어볼게. 공차는 자연수 D래요. 오케이. 그다음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자, 조건가랑 조건나가 주어져 있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0이 아니다. 0이 아닌 모든 항들이 다 0은 아니래. 딱히 지금은 중요해 보이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조건 나를 봤더니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왜? AEM은 마이너스 AM이래. 자, 생각을 해봅시다. 공차가 D니까 얘는 항이 가면 갈수록 계속 커진다. 그죠? 그런데 AM과 AEM의 부호가 정반대고 절대값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일단 AM이라는 애가 뭘 수밖에 없고, 그죠? AM이라는 애가 음수일 수밖에 없고 갈수록 커져야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AEM이라는 애는 양수가 돼야 되겠더라, 그지?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면서 둘의 절대값의 크기는 같더라. 그러니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옆에다가 적어볼게. AM과 AEM이 나왔으니까 AM을 적고, 그 다음 AEM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AEM. 그리고 이 두 개의 항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확히 대칭입니다. 그 가운데가 뭐야? 0을 기준으로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그치? 왜? 절대값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정반대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항 AM 플러스 1항과 그죠? AEM-1항도 마찬가지로 대칭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이렇게 보니까 조건 가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바뀌게 되더라. 왜? AN이 0이 되는 애가 없대요. 그걸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0이 되는 애가 없대. 다시 말해서 0을 항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말은 대칭이 되는데 어떤 K라는 항이 0이랑 제일 가까운 항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 AK 플러스 1항은 0이 아니라 요 옆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이 둘은 정확히 뭐다? 대칭이 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결국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게 뭐냐? AK의 절대값, 그리고 얘를 시그마를 씌웠대요. K는 M부터 EM까지. 그러면 M부터 EM까지니까 우린 요까지만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어차피 여기는 지금 음수 구간이에요. 다 음수야. 그치? 그리고 0 이후에는 다 당연히 양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시그마, 저거 한번 적어봅시다. K는 M부터 EM까지 AK. 자, 요거를 내가 계산을 해 볼 건데, M부터
아이고야 K라는 문자가 겹쳤네. 그럼 나 K 말고 다른 문자로 쓸게요. 헷갈리니까. T라고 할까? T. 그러면 M부터 T까지인 항들은 다 음수니까 절대값이 풀리면서 뭐가 붙어? 마이너스라는 값이 붙고요. T 플러스 1부터 EM까지는 다 어차피 양수니까 그대로 절대값이 풀리겠다. 그럼 내가 얘를 한번 쭉 적어볼게요. AM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AM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AM 플러스 1 쭉 가가지고 어떻게 돼? 요거 하나의 항만 더 적어볼게.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T-1항 T 플러스 2항 적을게요. 그 다음 뭐 요 사이에는 뭐 무수히 많은 항들이 있겠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적어봅시다. A T-1항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고요. 얘도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어때? 다 플러스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처음부터 내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더해가면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하겠지.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는데? 대칭이라는 요 성질을 계속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 여기 처음부터 더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봅시다. 가운데 여기. 그러면 이 항과 이 항의 계산은 어떻게 돼? 요 항과 요 항의 계산. 다음 항과 그 전 항의 차잖아. 그러면 공차가 얼마라고 했으니 공차가 여기 D라고 얘기를 했죠. 자연수 D값. 그죠? 그러면 얘는 항의 차이가 하나니까 당연히 얼마가 되겠다? D가 되겠다. 맞나요? 그 다음 요 항과 요 항 볼까요? 얘는 항의 차가 얼마야? 3만큼 나잖아. 그치? 그러면 공차가 몇 개 들어가는 거야? 3개가 들어가는 거네? 그럼 같은 원리로 그 다음 거는 5개의 차이만큼 있으니까 5D, 그 다음은 7D, 9D, 11D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러니 얘네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더라? D, 3D, 5D 이런 식으로 더해지게 될 거고요. D의 개수가 홀수인 애들만 나타나지겠지. 그러니 얘네들을 다 뒤로 한번 묶어볼게.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될 거고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하려면 당연히 요만큼의 항의 개수를 아셔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항의 개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 전체 항의 개수? EM에서 M까지 있으니까 M 플러스 1개 있다. 그죠? 근데 가운데 거 0은 제외하고 요만큼의 항의 개수랑 당연히 요만큼의 항의 개수 0일 때는 항이 아니니까 수열의 항이 아니니까 요만큼의 항의 개수랑 요만큼의 항의 개수는 당연히 같겠죠. 대칭이니까. 그러면 얘랑 얘의 항의 개수가 같다는 건 M 플러스 1개라는 건 짝수가 되겠네요. 홀수면 얘의 항개수랑 얘의 항개수가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M 플러스 1개는 짝수란 얘기고 M은 홀수가 되겠죠. 뭐 어쨌든 그러면 전체 1부터 3, 5 요 홀수들의 요 합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 전체가 M 플러스 1개야. 근데 우리는 짝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정확히 절반값 몇 개? 2분의 M 플러스 1개의 항이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홀수들의 합 어떻게 계산하지? 홀수들의 합은 항의 개수의 얼마? 제곱이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항의 개수가 2분의 M 플러스 1개고 요거의 제곱이 된다. 그 값이 아까 전에 문제 조건에서 얼마라고 했으니까 128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둘 수 있고요. 요거 한번 정리해보자. 다 계산했어. 자, D 곱하기 M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2의 제곱은 그냥 넘길게요. 128이 2의 7제곱이니까 얘는 2의 9제곱. 그러면 얘네들도 자연수고 얘는 자연수 더하기 1의 제곱이야. 어쨌든 자연수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2의 9제곱이 나와야 되니 다 뭐에 대한 2의 거듭제곱에 대한 형식이 나와야 되고요.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계산해 볼 수 있겠네. M 플러스 1을 기준으로 둬보자. M 플러스 1이 뭐일 때? 2일 때 한번 보자. 2일 때.
1은 될 수 없어요. m은 자연수니까. n 플러스 1이 2면 얘는 2의 제곱이 되면서 d는 얼마? 2의 7제곱이 되고요. 그지? n 플러스 1이 2의 거듭제곱, 2의 제곱이 된다면 얘가 2의 4제곱이니까 d는 얼마?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다. n 플러스 1은 2의 세제곱이면 얘가 2의 6제곱이니까 d는 2의 세제곱. 같은 원리로 n 플러스 1이 2의 4제곱이면 d는 얼마다? 2다. 그치? 얘가 더 커지는 순간 이제 d는 자연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의 합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자연수 될 수 있는 d의 모든 값들의 합이 되겠더라. 따라서 d의 모든 애들의 합은 뭐 등비수열이잖아. 공비가 얼마고 2의 제곱이고 첫째 항이 2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1 분의 항의 개수가 4개니까 2의 8제곱 마이너스 1. 괜찮나요? 얘가 255고 얘가 3이니까 85 곱하기 2니까 170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마 이제 해설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이 받은 해설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의 대칭성을 쓰지 않았을 거야. 일일이 다 계산을 했을 텐데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등차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항상 대칭성의 이 원리들을 잘 이용하셔서 문제를 심플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빠르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 우리 넘어가서 2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네, 자, 우리 이어서 22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뭐 양수 A에 대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는데 gx라는 새로운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됐대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당연히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 첫 번째, 같은 적분 구간에서 요게 0이니까 당연히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우리 g0은 0이다 라는 요 사실 하나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 당연히 미분해서 g'x에 대한 식을 구해낼 수 있더라. 그치? 자, 이거 미분해보면 그대로 요 t 자리에 x가 들어가면서 f'x 플러스 a 곱하기 f'x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되겠더라. 그러니 이 g'x라는 애가 fx의 도함수 두 개를 곱하는 건데 하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도함수, 하나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도함수를 곱하는 형태가 되겠구나. 굳이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낼 수는 없으니 요거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gx가 뭐를 만족한대? x는 2분의 1과 x는 2분의 13에서만 이게 중요하죠. 극값을 갖는데요. 그러니 이 두 개의 점에서 극값을 갖는 건 알겠는데 오직 요 두 개의 점에서만 극값을 갖는데 라는 얘기야. 일단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이 나야 되는 게 fx라는 애가 3차 함수예요. 그런데 얘가 극값을 원래 보통 극값을 두 개를 가지잖아. 아예 안 가질 수도 있지만 두 개를 가진다면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니까 총 4개가 생각이 나야 될 텐데. 그지? 왜 두 개만 가지게 될까? 뭔가 어떤 특이한 경계점이 생기게 될 거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차 함수 fx니까 이 fx가 극값을 안 가지면 애초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지? 얘는 일단 무조건 극값을 가져야 되니 우리 3차 함수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대강 하나 그려봤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어차피 x축 그릴 필요 없어요. 뭐 fx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요렇게 그리고 당연히 도함수에 대한 얘기로 나와 있으니 이 3차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마찬가지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극값. 그죠? 그 다음 여기가 극값. 여기 가운데 요 점 하나 잡아볼게. 대칭되는 점 이렇게. 그리고 x축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여기가 y는 fx 원함수. 그 다음에 나는 여기다가 도함수 하나 그려볼게. 그러면 이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gx가 극값을 가지게 되려면 당연히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야?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 g'x가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우선적으로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값을 가져야 되려면 당연히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관측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g'x가 0이 된다. g'x가 뭔데? 문제 조건에서 f'x 플러스 a랑 f'x 마이너스 a야. 그러면 일단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어야 돼. 일단 그게 만족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f'x가 요거야.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로 간 애랑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로 간 두 개의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두 함수 한번 그려보자. 내가 대충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게 원래 f'x야. 내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움직이는 애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한 요 정도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그럼 대강 그래프가 한 요렇게 될 거고요. 그지? 이거는 y는 f'x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괜찮니? 자,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a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얘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움직인 거니까 당연히 이동한 거리는 같아야 돼요. 요 a나 같아야 돼. 같은 a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대강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바로 요 두 개의 함수인데 일단 얘가 0이 되는 x값을 봤더니 총 몇 가지가 보여? 한 개, 그죠?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네 개가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2분의 1과 2분의 3, 2분의 13 딱 두 개만 가져야 돼, 그 값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얘는 일단 요 함수 f'x 플러스 a에 대해서는 일단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명확하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 그런데 파란색의 그래프 입장에서는 요 왼쪽에 있는 애는 계속 얘는 플러스일 거니까, 그치? 계속 플러스일 거니까 도함수의 부호 변화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는 무조건 그 값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른쪽 것도 한번 보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어차피 대칭이니까 얘도 무조건 그 값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도함수의 부호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고 요 노란색 입장에서 얘는 항상 플러스 값이니까, 그렇지?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하는 거니까 부호 변화는 관찰될 수밖에 없더라. 여기도 무조건 그 값이 돼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과 2분의 13에서만 그 값을 가지니까 요 가운데 두 개는 그 값이 돼서는 안 되겠지. 근데 지금은 얘는 그 값이에요. 왜? 노란색 입장에서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고 있고 파란색 입장에서 계속 플러스니까 얘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느낌이 오죠? 얘가 그 값을 가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확 붙어버리면 되겠죠. 얘네 둘이가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거를 요 그래프에다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얘를 노란색 그래프를 그릴게. 이렇게. 평행이동했으니까 함수값이 변하면 안 되는데 변하게 그렸네. 이렇게. 이게 노란색 그래프. 그 다음 파란색 그래프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런 모양이 돼야지. 이런 모양이 돼야지. 여기서는 그 값 가지고 여기서도 그 값 가지는데 여기 한번 보자. 여기 한번 보자. 노란색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에서 어디로 가? 플러스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요. 파란색 입장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얘는 곱하면 마이너스에서 요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 변화가 관찰이 돼? 안 돼?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값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문제 조건 2분의 1과 2분의 13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라는 조건이 이제야 성립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2분의 1일 수밖에 없죠. 더 작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3일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 이제 구해봅시다. 어쨌든 A라는 애를 내가 찾아내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요 점에서 요 왼쪽으로 가는 거리가 A였어요. 마이너스 A.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플러스 A였어요. 그지? 그 다음에 얘네 둘의 지금 거리가, 얘네 둘의 위치가 지금 같다는 거는 당연히 요만큼의 거리도 A가 될 수밖에 없고 요만큼의 거리도 A가 될 수밖에 없다. 맞나요? 그지? 그러니 우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뭐? 요 전체 거리가 얼마? 4A. 그런데 그게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3이니까 총 얼마?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A 값이 얼마다? 2분의 3이라는 값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구했고 우리가 F1 값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fx라는 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fx라는 식이 fx 그래프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요거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에 x좌표 찾아낼 수 있어? 여기 x좌표? 요게 2분의 1이고 요만큼의 거리가 a니까 a가 2분의 3이래? 그럼 여기는 2가 되겠죠? x값이 2야. 그치? 여기는 여기가 2분의 13이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a예요. 그러면 2분의 10이니까 여기는 5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3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빠르겠죠. 내가 이걸 이렇게 잘라서 뭐를 이용한다면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이용한다면 요 거리가 2고 여기가 5니까 요만큼의 거리가 3이 되고요. 우리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따라서 여기 2대 1을 가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2분의 3. 따라서 여기가 5니까 여기에 위치는 얼마가 되겠더라? 2분의 13이 되겠더라. 따라서 우리 fx의 식 구해봅시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fx라는 식은 자 2에서 접하고요. 2에서 접하고요. 2분의 13에서 근을 가진 다음에 요 y는 k라고 해볼게. 그럼 이렇게 식 적을 수 있겠다. 최고 차항의 기준은 1이니까 x-2의 제곱 x-2분의 13 더하기 k.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 k값 찾아내야지 fx 구하려면. 근데 우리가 맨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이런 조건을 찾아냈어요. 여기 있네. F형은 문제 조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저기다가 0 다시 집어넣어 봅시다. F형은 계산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3 마이너스 26 더하기 K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더라.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 K값 얼마다? 26 더하기 빼기 2분의 1이다. 이건 그냥 계산 안 할게. 귀찮으니까. 자, 그럼 우리 fx라는 식도 이제 결국 다 구했다.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a 곱하기 f1이니까 f1 계산하자. 1 집어넣으시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1 더하기 k. k가 26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 요거 더하면 20. 따라서 f1 값은 20이고 그 다음에 a랑 곱하라고 했죠. a 값이 얼마였지? 2분의 3이었으니까 우리가 하면 얼마다? 30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이 문제는 시작은 사실 적분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결국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그리고 3차 함수와 도함수에 대한 관계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22번까지 수원 한 문제랑 수투 한 문제 이렇게 봤는데 잘 정리해 보시고 정확한 개념 그리고 정확한 문제풀이 제대로 알고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이 선택 과목에 대한 해설 강의도 그대로 이어서 촬영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